배웠던 거 응용을 한번 해보자. 여기 김네모님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김네모만 써놨죠. 셀 서식을 이용해서 님을 넣어보려고 안 써놨습니다. 자, B5부터 B9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B5부터 B9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셀 서식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네. 자, 그리고 왼쪽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형식에 입력란에 보면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지표준을 지워주고 골뱅이 님자를 써줍니다. 그러면 보기에 봤을 때 김네모님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모든 성함 뒤에 님자가 들어가게 돼요. 자, 숫자 부분은 천단위자 구분심표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C5부터 E9까지 블럭을 잡고 표시 형식에 보면 여기 쉼표 있죠? 쉼표 스타일을 클릭을 하면 천단위자 구분심표 들어가고 마이너스도 들어가게 됩니다. 골뱅이 네, 님 쓰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안 됐어요. 블럭을 잡고 마우스 우클릭. 네, 아니 보고 네, 김네모님 써져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누르지 말고 그거 보라고 들어가는지 보면 돼요. 셀 서식, 그 다음에 표시 형식 클릭, 사용자 지정 클릭, 요 지표준 지우고 다 지우고 골뱅이 쓰고 그 다음 님 뒤에다 쓰고 여기 지표준 클릭 여기 뒤에다가 지워야 되거든요. 네, 지우고 다 지우고 골뱅이 쓰고 네, 한글로요? 아니요? 이거 네. 그 다음 님 쓰고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숫자 블럭 잡고 쉼표 스타일 확인 누르시고 숫자 블럭 잡고 쉼표 스타일 숫자 블럭을 잡고 여기서부터 블럭 잡고 여기도 숫자 볼까? 네.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 여기다 날짜 쓰셨나봐요. 지우면 돼요. 지웠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테두리 넣고 색깔 넣고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5월 급여 명세서 부분 B2부터 H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셀 스타일 자세히 클릭하시면 이렇게 펼쳐지죠. 여기에서 우리 이번에는 제목 1로 한번 넣어볼게요. 제목 1 클릭. 네. 자세히. 표준 납품 보통 조음 써져 있는 거에 자세히 클릭하고 얘가 자세히 네. 얘가 이름이 자세히 제목 1 클릭. 네, 그 자세히 누르고 네, 걔가 이름이 자세히. 그다음에 제목 1 눌러줄게. 물어볼게요. 네. 이미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붙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들어가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4부터 H9까지 블럭을 잡고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표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밝게 중에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클릭할게요. 저는 색이랑 똑같이 이걸로 해볼게요. 표서식. 그러면 표서식의 밝게 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표 전체 블럭 잡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 표 전체 이렇게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표서식 클릭. 참으면 맞아요. 네. 표서식 클릭하시라고. 표서식 클릭. 네, 기다려요. 다시 잡을게요, 불러. 표서식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이 중에서 하나 하시라고. 얘네들 말고 이 중에서 하나 하시라고. 눌러요. 자, 표서식은 범위를 지정해서 넣으면 그 표를 꾸며줘요, 말 그대로. 이때 색깔을 지금 제가 고정을 해드렸잖아요. 약간씩 색깔이 다 달라서 모양이 너무 많이 다르면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표서식을 넣으면 다음처럼 범위가 뜨는데요. 우리가 표서식을 만들 범위 B4부터 H9가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머리글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표의 이름 기본구 수당 이게 머리글이죠. 이게 없냐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없다면 체크를 풀어주면 되고 지금처럼 있다면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표서식을 넣었는데 나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바깥쪽에다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했나요? 그러면 아까 위에 보였던 그림이 없어졌을 거예요. 요 안에다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도움말 옆에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가요? 자, 이 테이블 디자인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표 스타일이라고 뜨게 되는데 이 표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클릭하면요. 클릭했나요? 자,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데 아까는 제가 색깔 정해드렸잖아요. 이번엔 선생님 넣고 싶은 걸로 넣어보세요. 이렇게 색깔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요, 이거를 그 엑셀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얘 쓰는 거를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단점이 셀이 안 합쳐집니다. 병합이 안 돼요. 불 꺼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복잡한 표의 형태를 만들 거면 얘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테두리 넣고 색깔 넣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색깔은 그대로 유지하고 병합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기능을 아예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자, 안에다가 클릭하시고 위에 테이블 디자인 메뉴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앞쪽에서 두 번째로 보면은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이 범위로 변환을 클릭하고 경고창에 보면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면 위에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색깔은 못 바꾸세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넣어놓고 저걸 끄고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 다시 꾸며주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쪽 합계 부분을 계산해서 넣어 볼 건데, 합계는 기본급에서 수당을 더하고 상여금을 더하면 합계가 나오는 거겠죠? 다 더하기네요. 자, F5에다가 클릭하고 는 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기본급 C5에다가 클릭 더하기 D5 클릭 더하기 상여 감봉 클릭 2, 5. 자,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셀이 비어 있는데 굳이 같이 계산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같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엑셀은 요 한 줄만 계산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것들도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을 세우는 거라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나머지 값도 계산을 해야 돼서 요것도 같이 셀을 추가해서 넣어주는데, 이때 빈 셀을 넣으면 자동으로 0 취급을 합니다. 없는 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엔터 치면 얼마 나와요? 280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나머지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수식으로 하면 얼마나 귀찮겠어.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 줄 거예요. 클릭을 하고 채우기 핸들에다가 올려놓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나머지 값이 다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가요? 자, 이때 보면 선생님 테두리랑 색깔 어때요? 바뀌었죠? 기존 거랑 바뀌었죠? 그래서 하고 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요 채우기 옵션을 클릭을 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색깔만 색이랑 그런 거가 다 빠져요. 클릭하고 여기다 골뱅이를 쓰셨구나. 는 쓰고 엔터 말고 이게 는 쓰고 이거 클릭 그 다음 더하기 이거 클릭 더하기 이거 클릭 엔터 그 다음 클릭하고 점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옆에 화살표 누르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점에다 이거 화살표 누르고 서식 누르고 클릭 서식 없이 채우기 점에다 올리고 아니 이 점에다 올리세요. 점에다 오른쪽 아래 더 아래 마우스 더 아래 네 더블 클릭 네 여기다 올리 클릭하고 옵션 클릭하고 서식 없이 채우기 옵션 클릭하고 서식 없이 서식만 채우기가 아니고 서식 없이 채우기 했는데 안 바뀌면 이건 여러 번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되돌리기를 빠르게. 근데 혹시 이상한 옷이 나오거든요. 하고 누르고 서식 없이 채우기. 자동 채우기 2번 하지 그래요. 자, 숫자 부분 블록 잡고 쉼표 스타일 넣어주세요. 천달자 구분 쉼표 들어가게. 됐나요? 네. 자, 이번에는 자, 그러면 요거 지금 기본급 수당 상여 감봉을 다 더한 거죠.
사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져 있지만 얘도 더했을 때 빼기로 바뀌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 다 더하기로 식을 쓰고 있어요. 이때 수식을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다음처럼 다 합계 부분 혹은 빼는 거 혹은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엑셀에서 제공해는 함수 이용해서 하면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함수를 가볍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수식을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거 뭐였어요, 선생님? 는부터 쓰죠.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자, 는부터 쓰게 되는데 이때 뒤에다가 셀 주소를 쓰면 저희가 그게 수식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함수는 는 뒤에 내가 사용할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함수가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sum은 뭐 할 때 쓰는 함수냐면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sum이 한국어로 하면 더한다는 뜻을 갖게 돼요. 자, 함수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되는 게 인수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인수는 그 함수의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공식인데요. 이렇게 써놓고 콤마 3 이렇게 놓자. 처음에 사용할 함수 들어가고요. 뒤에 가로가 열리게 되고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요게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가 될 수도 있고요.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값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수가 하나가 들어갈 때가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만 들어가는 함수도 있는가 반면 인수가 여러 개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기도 한데 그때 사용하는 게 콤마입니다. 인수를 구분할 때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땡땡. 지금 여기에 땡땡이 들어가 있죠? 클론. 자, 얘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썸이 합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A 1 더하기 A 2 더하기 B 2 더하기 C 3이 되게 됩니다. B 1도 해야지. B 1 더하기 C 3이 돼요. 자, 왜 그런지 셀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A1이죠. 지금 보면 A1부터 B2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A1 그리고 여기가 A이고
그리고 B1, B잖아요.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잡히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B1 더하기 B2가 되고, 그 다음에 인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 찍었죠? 그러면 C3이 따로 하나만 더 선택이 돼서 이렇게 더해지게 돼요. 요 안에 값이 써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요거 요렇게 세 개의 셀을 합칠 거잖아요. 다 더하기 쓸 거잖아. 그럴 때 우리는 썸이라는 대체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자, C5부터 F9까지 블럭을 잡아줄 거예요. 다시 F5부터 F9까지 블럭을 잡아줄 거예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홈에서 오른쪽 끝에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F5부터 F9까지 블럭을 잡고 딜레트 키 눌러서 값 지워주세요. 지웠나요? 자, 그 다음에 C5부터 F9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잡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수식 클릭할게요. 수식 눌렀나요? 자,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자동 합계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동 합계 위에 그림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한 번에 다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5 한번 클릭해보세요. 셀. F5 셀 한번 클릭해보세요. 아니요, 쓰지 말고 클릭하라고. 아니, 클릭하시라고. 수식 클릭. 자동합계 그림 됐나요? 요거 클릭. 자, 그럼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sum. 여기에 는 sum co 땡땡 이오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그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쓰지 않고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워요? 그럴 리가. 괜찮죠? 선생님 집중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넘어갈게요. 공제세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공제세금은 여기 B12에 써져 있는 10% 있죠? 합계에서 공제세금 요 세율 10%를 곱한 값을 쓰겠대요. 합계에서 이 10% 곱한 값을 여기다 쓰겠대요. 자, 그러면 수식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 G5에다가 클릭하고 는 하고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F5 클릭. 그러니까 여기 합계값 클릭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가 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B12에다 클릭하고 그리고 엔터를 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28만원 나와요. 자, 선생님들 따라하지 마세요. 저만 할 거예요. 자, 이때 나머지 값도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요게 계산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왜 이상하게 나오냐? 두 번째 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만 할 거예요. 저만. 자, 여기 클릭을 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써져 있냐? F6 곱하기 B13으로 되어 있거든요. F6이 여기고요. B13이 10% 아래인 여기 셀이에요. 자동 채우기를 하면 하나씩 숫자가 행번호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속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 벗어나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니까 0이겠죠. 그래서 값이 짝대기로 나온다는 건 0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식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계속 뭐랑 해야 돼? 요 10%랑 해야 되죠. 이럴 때 쓰는 게 절대참수예요. 되돌리게 하겠습니다. 왼쪽에 요거 누르시면 돼요, 선생님.
자, G5에 써져 있는 거 있으시면 지워주세요. 지웠어요. 자, 그럼 여기 는부터 다시 는 쓰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280만원 클릭. 그럼 F5 들어가죠. 그리고 곱하기 별 쓰고 여기까진 똑같아.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 B12가 써지죠? 이때 우리는 계속 B12랑 곱할 거잖아. 그래서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주시면 절대 참조가 들어갑니다. 엔터를 누르면 안 되죠? 는 이거 클릭, 곱하기, 얘 클릭, 그 다음에 F4 누르자. 엔터 눌러주세요. 이제.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면은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값이 오류가 나지 않고 공제세금 값을 계산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오른쪽 하단에 자동 채우기 옵션 클릭,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고 쉼표 스타일 이쁘게 넣어주시면 첨단일자 구분 쉼표 들어가게 서식 만들 수 있어요. 요거 클릭, 이거 클릭, 점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 클릭,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 쉼표 스타일. 홈에 가서 홈 누르고 쉼표 스타일. 홈 클릭, 쉼표 스타일. 홈 클릭.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 하세요. 맞아요. 이거 누르고 조금 더 위로 마우스 클릭. 서식 없이 채우기. 쉼표 스타일. 그래야 테두리가 안 따라오니까. 왜요? 네. 테두리 때문에. 테두리 복사해서 갖고 오니까 보기 싫어서. 안 해도 뭐 굳이 상관없어. 다 바꾸면 되니까. 자, 지급총액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급총액은 합계에서 공제세금을 빼면 지급총액이 나오죠? H5에다가 클릭하시고 는 자, 그 다음에 F5에서 빼기 공제세금 F5 클릭 280만원 클릭 빼기 쓰고 28만원 클릭 그리고 엔터하고 자동 채우기 해주실게요. 이거 클릭해보세요. 잘했네. 그 다음에 점에다가 올리고.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면 되죠? 자, 지금 세율이 선생님 저희 10%잖아요. 그죠? 근데 세율이 올라서 13%로 됐다. 그러면 여기 B12에 13%로 바꿔주시면 자동으로 얘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자동으로 고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엑셀 쓰는 거예요. 내가 값이 뭔가 수당이 뭐 바뀌었다든가 상여 감봉이 바뀌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얘만 고쳐주거나 얘를 고쳐주면 뒤에 합계나 공제세금이나 지금 총액이 알아서 다시 고쳐져요. 그래서 엑셀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숫자가 한번 나오죠. 숫자 그 어디가 오타가 났으니까 그럴 거예요. 다시 선생님 봐봐요. 제가 제 거 봐보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13%예요, 선생님. 세율이. 저는 고쳐놨어. 그러니까 안 맞지. 10%가
응, 10%가 원래 맞았어.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세율이 만약에 오늘 13%로 바뀌었어. 그럼 요 세율을 13%로 바꾸고 엔터하면 요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김래무님의 수당이 이날은 3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었어. 그럼 이렇게 고치면 알아서 이렇게 합계나 공제세금도 다 고쳐진다고. 이거 설명하려고 숫자를 바꿔놨어. 이해되세요? 네. 응. 이래서 엑셀 쓴다고.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보죠. 여기 시트 하나 추가하시고요. 더하기 눌러서 시트 추가했나요? 교재 페이지 123페이지 판매 현황 만들어 볼 건데 123페이지. 네. 근데 얘네들이 다 계속 A1셀에다 쓰는데요. 저는 그거 싫거든요. 한 줄씩 떼고 쓸게요. 그리고 쓰시면서 열너비 좀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거 많이 기네요, 열이. 자, 그러면은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판매 금액 합계를 먼저 구할 건데 판매 금액 합계는 상반기 판매 금액 더하기 하반기 판매 금액이죠. 수식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아까 우리 함수 배웠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할까 합니다. 자, D5부터 F10까지 계산할 셀부터 답이 들어가야 되는 셀까지 범위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수식 클릭.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자동 합계 그림 눌러줄게요. 자, 이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홈에 요거 눌러도 되지 않나요? 같은 거예요.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5,000원, 7,800원 계산돼서 들어가는데요. 그죠? 여기 앞에 초록 색깔 뭐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식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클릭을 해서 보시면 왼쪽에 느낌표가 뜨고요. 이거 클릭하면 인접한 셀 생략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도 지금 숫자 들어가 있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이것만 두 개만 할 거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에서 오류 무시를 눌러주면 이 초록색 깔점이 없어집니다. 나머지도 블럭을 잡고 왼쪽에 느낌표 뜨면 오류 무시 눌러주시면 돼요. 굳이 안 없애도 되거든요. 왜냐면 저거 인쇄할 때 안 나와요. 저 초록색 점이.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깔끔하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지우시면 돼요. 잘하셨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블럭을 잡고 이렇게 잡아요. 그렇지. 아니 다시 이렇게 여기 제 손가락으로 보세요. 마우스를.
이번에는 마진 금액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금액은 판매 금액 합계에서 마진율을 곱하면 마진 금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지호에다 클릭하고 는 그 다음에 판매 금액 5,000원 판매 금액 합계 5,000원 클릭하고요. 곱하기 자 그리고 마진율 2%씩 13을 해줍니다. 자 이때 그 다음 줄도 요 2%랑 곱해야 되고 그 다음 줄도 2%랑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마진율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절대 참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키보드에 F4를 눌러주시면 C13이 절대 참조 들어가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는 하고 는 쓰세요 선생님. 는 쓰세요. 는 하고 5,100원 클릭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아니요 2% 클릭 그리고 F4 누르고 엔터. 이게 5,100원이 아니죠? 이렇게 계산 자동학기 그립니다. 여기까지 내가 그냥 확 집어버려. 얘를 안 쓰자. 마진율. 그러니까 계산할 게 없으니까 기다리지. 는 하고 이거 클릭. 요거 네 곱하기 별 이거 클릭. 그다음에 F4 누르고 N 그리고 누르고 있으면 안 돼. 누르고 있어도 되는 키는 없어요. 이? 엔터. 바로바로 떼야 돼요. 클릭. 요거를 점에다 올리고 아래가 그대로 하고 곱하기 이거 누르고 F4 누르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면은 마진 금액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 마진 금액 100원 나오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도 마진 금액이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익 금액이 5,000원에서 마진 금액을 빼면 이익 금액이래요. 그래서 는 하고 5,000원 빼기 그러니까 F5 빼기 마진 금액 G5 그 다음에 엔터 하면 4,900원 계산돼서 나와요.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